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K 작가입니다. 1년 동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카메라 추천 영상 돌아왔는데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좀 치중된 바디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올라갈 거고요. 1편에서는 100만원 언더, 2편에서는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끊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용 카메라잖아요. 300만원 이상은 그냥 시네마 카메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구간대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편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조건을 두 가지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4K 촬영이 지원될 것.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 4K를 지원합니다. 단순히 애플 기기의 고가의 제품이어서가 아니라 요즘에 샤오미, 화웨이, 기타 브랜드 여러 가지를 따져봐도 15만원짜리 제품들도 4K를 지원하더라고요. 물론 아이폰의 4K, 그런 제품의 4K 퀄리티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카메라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내가 굳이 4K 되는 스마트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거고, 내가 굳이 이걸로 찍으면 되는데 굳이 구태여 무겁게 짐벌이네 삼각대네 들고 다니면서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데 적어도 스마트폰보다는 퀄리티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4K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로그 촬영이 지원되는 바디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받았던 DM 중에 하나가 저 유튜브 시작할 건데 색감이 좀 예쁜 카메라를 원해요. 근데 좀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니의 크리에이티브 룩 같은 그런 기능이 좀 있어서 색감이 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로그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보정해보고 싶어요, 제가 직접 컬러 그레이딩을 해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 중에서도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럿 사서 쓰죠. 럿을 사도 어쨌든 나에게 선택권은 더 많아지는 거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 얘기에 공감하고요. 저도 옛날에는 럿을 항상 사용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좀 만지긴 합니다만 아직 좀 미숙하죠. 어쨌든 요런 좀 에필로그는 건너뛰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언더 카메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제가 카메라 스펙을 다 외우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좀 어렵잖아요. 또 틀리면 안 되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해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세대는 사용해봤습니다만 2세대는 사용해보지 못했어요. ZV-2입니다. 1세대 ZV-1 같은 경우에는 전 개인적으로 카메라 유리창에 붙여서 저를 좀 찍는 그런 영상의 형태를 원했고, 좀 가벼운 카메라여야겠다라는 생각에 ZV-1을 구매했었습니다. 당연히 S로그2, S로그3를 지원하고 4K 30프레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예요.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금방 팔아버린 이유이기도 한데요. 1인치 센서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센서가 작다 보니까 차 안이 좀 어둡거나, 사실 지금 환경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S로그를 켜서 로그 촬영을 하긴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그 촬영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사진으로 따지면 로우 파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 파일이 너무 어둡거나 아니면 너무 어두워서 ISO를 너무 높여버리면 이 보정할 때 관용도가 깨지고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근데 ZV-1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똑딱이 카메라처럼 렌즈가 달려있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제가 열 수 있는 조리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야외에서 요런 그냥 그립 같은 거 하나 끼고 브이로그를 찍는다, 아니면 조명이 빵빵한 곳에서 영상을 찍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가성비 최고의 카메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약 9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중고로 구매한다면 75만원까지 받는데 그거는 알아서 여러분들께서 잘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미리 전제 조건을 깔고 얘기를 하자면 2020년? 2021년 이후에 나온 카메라들에서 AF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AF는 충분히 모든 카메라가 잘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 뷰티 기능이 있어요. 여성분들이라면, 아니면 남성분들이라도 좀 더 갸름해 보이고 피부가 좀 더 깨끗해 보이고 싶은 분들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과하게 켜지 않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수입을 LCD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R4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면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화면이 이렇게 열려요. 화면이 이렇게 열리고 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찍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고 나를 보고 찍는 거 가능하고요. 지금 저처럼 삼각대 고정해서 내가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보면서 촬영하는 거 가능하다라는 점.
과거에는 사실 이 위에다 필드 모니터 같은 거 달아가지고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되게 번거로운데 카메라는 일부러 작은 거 경량화를 위해서 작은 거 구매하는데 모니터 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놀랐던 거, 제가 ZV-1을 리뷰할 때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내장 ND 필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ND 필터의 퀄리티가 엄청 좋다, 아니면 이 가변 ND 필터의 범위가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카메라,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시네마라인 FX30 같은 경우에도 ND 필터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옵션 하나가 더 있는 건 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품질의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카메라의 기본적인 음질보다는 이렇게 마이크 달아서 사용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파나소닉의 루믹스 G100입니다. 제가 과거에 G7을 리뷰를 했었죠. 거의 동시대의 카메라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금액대 같은 경우에는 바디 킷 기준입니다. 80에서 90만 원이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 같은 경우에는 마포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마포 센서란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센서 사이즈라면 상당히 큰 센서 사이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인치 센서보다는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K 30프레임 지원하고요. 브이로그 지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브이로그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영상 입문자분들은 어려워하실 테니까, 소니는 S로그라고 해서 로그 파일을 지원할 때 저희가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소니는 S로그, 캐논은 C로그, 이런 게 있는데, 파나소닉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보고 찍는 브이로그, 내 일상을 공유하는 브이로그가 아니라 V-로그, 그러니까 이 파일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원하기 때문에 색 보정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파나소닉은 초록색 색감이 좀 더 마음에 들어서 특히 초록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렌즈 교환식 시스템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소니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파나소닉의 렌즈의 다양성은 좀 아쉽긴 합니다. 물론 캐논, 파나소닉, 니콘을 비교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파나소닉도 상당한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소니를 써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선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렌즈 교환식이기 때문에 선택권은 너무 다양하다, 돈이 좀 있다면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고 가벼워서 휴대성도 우수하고요. 파나소닉 바디 영상 같은 부분, 특히 요즘에 다들 아시잖아요. S1, H, S5 이런 바디들 이미 영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바디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난 바디이지만 파나소닉의 영상은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소니의 알파 6400입니다. 왜 요거 안 나오나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고가가 생각보다는 높더라고요. 한 70에서 100만 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렌즈 킷이냐, 렌즈가 좀 더 추가되냐, 구성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프로덕션에서 2캠이라던가 서브캠으로 많이 사용했던 바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FX3, FX6를 메인 바디로 사용을 하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FX30 같은 거를 서드 바디로 좀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에 상업적으로 사용했던 만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건 없다. 적어도 유튜브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굳이 이 바디가 오래됐다고 사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APS-C 크롭 센서를 탑재한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K 30프레임을 지원하고 S로그 3까지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 보정 가용도도 상당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니 해도 소니는 렌즈 라인업이 워낙 다양합니다. 삼양, 탐론, 시그마, 단순히 이 세 가지를 넘어서서 당연히 정품 렌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냥 중국산 렌즈부터 되게 많아요. 빌트록스, TT 아티산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골라서 자기의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는 점은 AF가 빠르기는 한데 요즘 바디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A7M3의 AF 빠르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렇지만 요즘 바디에 비하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립 LCD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위블 같은 경우에는 바디가 있으면 바디에서 이렇게 나와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인데, 플립 같은 경우에는 얘가 디스플레이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위로 열리는 건데, 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카메라는 하슈가 카메라 상단에 존재합니다. 이러면 마이크 수신기라던가 샷건 마이크 같은 거를 달았을 때 화면이 이렇게 올라가면 가릴 수 있어요, 마이크가.
그래서 뭐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뭐 이 마이크들이 엄청나게 크지 않다면 화면 전체를 가리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모니터링 하는 정도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쨌든 가리면 불편한 건 불편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스마트폰도 4K 로그를 지원하는 스마트폰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16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가니까 이번 영상에서 추천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고로 구매한다면 뭐 아이폰 15 프로 이런 애들은 충분히 4K 로그 촬영되는데 100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카메라를 구매한다는 건 단순히 영상을 찍다가 전화 와서 영상 끊겼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나은 퀄리티와 그리고 좀 독자적인 플랫폼을 갖고 영상을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니즈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100만 원 이하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퀄리티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런 바디 구매해서 좀 더 나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짜서 영상을 찍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죠. 장비는 좋은데 컨텐츠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초반이라면.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여러분들께 영상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